안녕하세요. 엠레슨의 이은진, 김미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피아노 교재 선택에 대한 것들을 좀 궁금해하세요. 네. 물론 어머님들이 뭐 난 이 교재를 주세요, 이 교재로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네. 학원마다 어떤 교재는 뭐 바이엘로 하고 어떤 네. 교재는 뭐 어드벤처로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베스틴이나 알프레드 같은 교재들도 있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는 네. 미나님 바이엘이죠. 그렇죠. 뭐니 해도 바이엘이죠. 뭐니 해도 바이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이엘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어드벤처 교재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바이엘과 어드벤처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이엘과 어드벤처에 대해서 조금 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바이엘 교재 혹시 장점에 대해 장단점을 혹시 아시는가요? 아시나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어떤? 배울 때는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좀 가리키다 보니까 네. 아, 교재마다 약간 장단점이 있구나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이제 호불호일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 네. 그 교재에 네, 대한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다른 교재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M스럽게 배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어떻게 있어요. 보면? 그렇게 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조금 명확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제가 오늘 교재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건 바이엘 교재고요. 네, 옛날에는 바이엘 교재가 어떻게 나왔죠? 상하권으로 나왔어요. 딱 두 권. 네, 두 권으로 나왔어요. 되게 두껍게.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바이엘 교재를 어떻게 하죠? 1, 2, 3, 4 그 네, 네. 번으로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체르니 100번. 네. 그 다음에 체르니 30번이요. 체르니 30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체르니 100번, 그 다음에 체르니 40번, 그 다음에 체르니 50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엘 1, 2, 3, 4권 후에 체르니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의 테크닉 교재로 뭐 에뛰드나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근데, 어드벤처 교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 어드벤처 친 다음에 체르니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드벤처는 1급부터 8급까지 되어 있고요. 네. 그 중간에 체르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1급부터 8급까지 한 다음에 조금 이제 고급 기술 테크닉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더 피아니스트라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도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바이엘은 좀 약간 FM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테크닉 위주의 교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나님이 처음에 배우셨을 때 바이엘 상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뭐부터 배우신 것 같으세요? 도레. 잊을 수 없죠. 도레. 맞습니다. 도레 이렇게 배워요. 근데 도레를 계속 반복해서 치죠. 맞아요. 그 다음이 뭐죠? 도레미. 네. 하나씩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걸 또 계속 반복해서 치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도레미파. 네. 예, 그게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도레미파솔. 솔. 네, 맞아요. 예,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반복해서 늘려서 네. 같은 패턴을 연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수학 아시죠? 네. 1 더하기 1은 2. 연산의 무한 반복.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연산은 어떻죠? 굉장히 잘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드벤처 교재를 좀 보자 하면 어드벤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검은 것만 2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검은 것만 시작부터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검은 것만 2개를 배우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것을 좀, 이렇게 바이엘 교재에서도 많이 이제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이엘 교재도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님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스토리텔링 수학 같아요. 네. 검은 건반 2개가 어디 있지? 네. 자, 그러면은 높은 건반 올라가면은 무슨 소리가 나지? 이렇게 이제 소리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검은 건반 2개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접근 자체도 다르지만 네. 약간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아이가 느껴지는 어떤 재미는 처음에 시작할 때 느껴지는 재미는 훨씬 더 어드벤처 쪽이 네. 좀 재밌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연주, 테크닉, 감상, 청음, 이론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같이 합해 놓게 됐죠. 그리고 그걸 올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책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한번 미나님도 어드벤처 교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 기회에 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바이엘 2급입니다. 바이엘 2급인데 저희가 이제 한번 악보를 한번 어머님들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림 보듯이. 네. 그림 보듯이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솔, 미솔, 도솔, 미솔이 무한 반복되고 있죠. 끝까지. 네. 무한 반복되고 있죠. 아까 도레, 도레미, 도레미파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 패턴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솔, 미솔 같은 경우는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해서 피아노로 치는 반주 주법 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솔, 미솔이나 도미솔이나 그것을 무한 반복적으로 리듬을 이번에는 바꿔서도 또 연주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위치가 바뀌었죠? 도솔 미솔이 아니라 시레. 그렇죠. 시레. 그러니까 솔시레 G 코드를 가지고 또 아까와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8분 음표로 또 이거는 이제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이 잘 연주가 되면은 굉장히 테크닉적으로는 잘 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드벤처 교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미나님, 이건 어드벤처 교재. 자, 새로우시죠? 자, 공부하는 마음으로.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이 겉표지부터도 뭔가 조금 더 유아스럽고 그렇죠.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확실히. 어머님들 어떠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교재이고요. 미국에서 들어온 교재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뛰는지? 팔짝. 그렇죠. 팔짝팔짝 뜁니다. 네. 근데 팔짝팔짝 뛰는 걸 뭘로 표현하느냐?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쿵, 팔짝, 쿵, 팔짝,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이용해서 청개구리가 뛰는 모습을 아이들이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주법도 있죠. 스타카토 주법과 레가토 주법이 같이 있죠. 곡 한 곡을 더 보겠습니다. 리듬도 또 다르고요. 그렇죠. 리듬도 아래 다르고요. 위에 리듬 다르고 쉼표도 중간에 섞여 있어서 그렇죠. 이론을 모르면 사실은 치기가 어려운 거긴 해요. 네. 자, 그러면은 네소의 괴물이라는 거 아이들이 조금 좋아하지만 어려워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목이 뭐죠? 네스호의 괴물이에요. 그렇죠. 네소의 괴물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건반에 우리 피아노 건반의 가장 낮은 음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낼 때 괴물이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 서서히 나옵니다. 네. 소리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왜 어드벤처 교재가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한 교재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렇게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괴물이 나오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음악을 자기가 연주하면서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악보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죠. 화려한 느낌 없네요. 맞습니다. 과연 얘를 8급까지 치고 그리고 얘를 예를 들어 바이엘, 체르니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끝난 아이들이 너무 다를까요? 그
그 과정 자체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교재를 조금 이렇게 선별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모든 아이들이 난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교재를 배울 거야. 네. 아니면은 교사들이 그거를 막 다 차별화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엘을 배우던 바이엘 체르니 과정을 배우던 네. 어드벤처 과정을 배우던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사이드 교재로 지혜롭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바이엘 체르님 배울 때도 바이엘 체르님만 배우지 않고 맞아요. 다양한 곡들을 네. 접하게 해주시잖아요. 반주곡도 배우고 뭐.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주곡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네.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네.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북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테크닉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주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 북이어서 아이들한테 즐겁고 재밌게 접근은 하나 부족한 부분을 그냥 두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사이드 교재들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재 선택에 있어서 조금 고려는 해봐야 하나 교육의 끝에서는 우리가 서로 만난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교재로 하던 간에 어머님들이 꾸준히 이렇게 신뢰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진행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설명을 선생님한테 듣고 났더니 저희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똑같은 걸 무한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를 알고 나면은 약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책으로 배우고 있는지 어머님도 아시니까 저희 아이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 배우고 있는지.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 없이 그냥 학원에 가면 무조건 어떤 교재로 가르친다. 근데 100% 어떻게 학원이 가르치는 교재 이렇게 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르치시면서 내 아이가 이런 교재로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궁금증을 이렇게 덜 궁금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눠보았으니 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